100% 주근깨, 100% 흑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피부과가 많은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원장님. 피부 고민이 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피부 고민 엄청 많죠. 오늘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고민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바로 주근깨, 흑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색소 쪽. 색소! 네, 네. 이게 사실 집에서도 없애기도 쉬운 게 아니고 과연 병원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괜찮으십니까 원장님? 괜찮죠. 아, 딴 생각했네. 색소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AI 사진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심각한 겁니까 원장님? 이거는 심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되기 전에 다 피부과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기는 곳이 예. 여기랑 약간 눈가 요런 데, 콧등, 광대 쪽. 눈가. 요 정도가 좀 안 돼. 요 정도 이제 생겼다 싶으면 이제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으시죠. 저는 색소는 질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뭘 어디를 아프게 한다가 질병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진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진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호텔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내려오세요. 근데 그 외국인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안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주근깨가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좀 건강한 이미지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색소가 생기면은 약간 보통은 이제 좀 많이 없애고 싶어 하시죠. 이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색소가 이렇게 되기 전에 색소가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신경 써가지고 집에서 선크림도 잘 바르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 또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방을 하는 거는 집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그냥 근처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레이저를 통해서 없애는 거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레이저는 뭐 말 그대로 색소 레이저를 받는 거죠. 색소 레이저를 받는 건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뭐 토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토닝, 얼굴 톤을 좋아지게 한다. 토닝. 이거 그러니까 톤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이잖아요. 레이저의 L이 라이트의 약자예요. 빛이라는 거는 검은색 물질은 빛을 많이 흡수하고 하얄수록 밝을수록 빛을 반사를 시키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는 이미 의료기기예요. 색소를 없앨 수 있는 장비다라고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정말 초보 원장님이 대충 써도 색소는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적은 횟수로 효율적으로 이제 없애야 된다. 요 얘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토닝, 얼굴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색소가 있는데도 들어가고 색소가 없는데도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빛이니까 더 검은색이 똑같이 들어가도 더 많이 흡수를 해서 많이 파괴가 돼요. 밝은 곳을 똑같이 쏴도 얘가 훨씬 많이 없어지고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색소가 없는 부위도 밝아지겠지. 근데 그 속도는 천천히 밝아지는데 여기는 빵빵빵빵 밝아지니까 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색소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색소가 있는 게 진짜 완전히 없었다. 그럼 여기는 하얗게 됩니다. 이걸 하이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색소증.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이 피부색에 맞춰서 이 색소도 내 원래 있는 피부색과 같은 색이 되면 당연히 색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는 거는 가성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피코 레이저를 많이 하세요. 피코가 숫자의 단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그런 숫자의 단위를 말을 하는데 피코, 말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초로 다다다다다 레이저를 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피코로 쪼개서 하느냐. 이게 너무 어려워진다.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왜 사람들이 피코레이저를 이야기를 하냐면 색소를 없앨 때는 색소만을 효율적으로 없애야 돼요. 레이저가 들어가면 얼굴에 여러 가지 열자극이 생긴단 말이죠. 화상도 입을 수가 있고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 즉 레이저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색소를 없애려면 부작용은 확 낮추고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피코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코레이저를 쓰면 조금 더 부작용
부작용도 없이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피코 레이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755 파장을 많이 쓰고, 두 번째가 1064 파장을 많이 써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색소를 없애려면 부작용은 낮춰야 되고 색소만을 없앨 수 있는 효과는 높여야 된다. 이 차이가 클수록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1064 파장에 비해서 부작용 대비해서 색소를 없앨 수 있는 효과가 755 파장이 훨씬 높아요. 병원 가가지고 755 파장에 피코를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네요? 755 파장의 피코보다는 피코 슈어 아니면 피코 슈어 프로, 이걸 더 많이 아실 거예요. 피코가 있고 피코 슈어가 있고 피코 슈어 프로가 있는 거예요? 피코라는 카테고리 안에 755 파장의 피코가 있고 1064 파장의 피코가 있는데, 755 파장의 피코 안에 피코 슈어가 있고 피코 슈어 프로가 있는 거예요. 피코 슈어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그냥 색소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논문이나 데이터들을 봤을 때 755 파장의 피코가 1064 파장의 피코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뭐 이건 원장님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코슈어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세기를 일정한 같은 세기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피코슈어 프로 같은 경우는 그 세기를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코슈어 프로를 선호를 합니다. 저 딱 들어도 피코 슈어 프로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더 비싸요. 이분은 보통 쉽게 말하면 딱지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딱지 시술을 받으려면 레이저를 굉장히 세게 넣어야 돼요. 우리가 토닉을 받으면 딱지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딱지가 생길 정도로 강하게 넣어야지, 에너지가 세야지 딱지가 생길 거잖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세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딱지가 생길 정도로 강하게 넣었다는 거는 부작용이 그만큼 강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대비 색소를 없앨 수 있는 효율이 좋은 거를 선택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라는 건 쉽게 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항상 원장님들이 말씀하는 부작용이 뭐냐면 PIH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염증 후 색소 침착인데, 레이저가 세게 들어가면 부작용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그걸로 인해서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지 시술 받은 다음에 색소가 더 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조금 과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색소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755 파장의 피코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실제로 보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좀 해봐야 되지만,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주근깨랑 흑자가 일단 우선이거든요. 주근깨와 흑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표피성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진피성 색소, 기미 같은 애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근깨나 흑자 같은 경우는 딱지 생기는 시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어렵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를 가서, 가까운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 주근깨, 100% 흑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 방에 없어져요. 딱 한 번 시술을 통해서 딱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딱지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보다 누가 봐도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이 정도까지 한 번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피코슈어 프로라고 해도, 아무리 755 파장의 피코라고 해도 레이저가 세니까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처치 과정들이나 아니면 시술하기 전에 전처치, 이런 과정들이 조금 선행되거나 후행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색소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건데, 보통 이럴 때는 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색소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색소는 정말 어려워요. 색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나는 피코슈어 프로를 받아야 되겠다, 또는 피코슈어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그거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 받아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레이저가 들어가면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상처를 내가
젊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으면 결과가 훨씬 좋아요. 색소가 많이 생긴 다음에 오게 되면은 없애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들고 상처가 회복도 느리고 이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도 내가 색소를 효율적으로 잘 없애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고민만 해서 시간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고민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빼자.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